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금요일날 코스피는 0.86% 하락 마감했고요. 코스닥은 0.74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미국 증시가 목요일날, 이제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견딜 만한 조정, 있을 법한 조정이라고 봤고, 특히 우리 증시가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 대비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방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장대 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여기 이제 박스권의 중간값이 이제 90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요. 여기를 이제 이탈할 일은 없겠다. 요 정도쯤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고 박스권 상단으로 한번 이제 트라이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좀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문제는 금요일 날 이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뭐 2%대 음봉이 나오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. 근데 이틀 연속 2% 넘는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전쟁 리스크로 저점을 만들어냈던 2월 중순과 3월 중순에 요 구간 12,5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저점 테스트라 하러 일단 한 번은 이제 내려갈 것 같고요.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때는 조금 이제 우리도 리스크 관리에 다시 그러니까 최근에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때 당시에 이제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그래도 3월 초중순부터 이제 4월 지금까지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렇게 어려운 측면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. 요때 당시 이제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뭐 요때 지금 테마도 순환매가 좀 잘 돌아주고 있고 시장도 뭐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 가지고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여기 이제 12,500포인트를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우리도 좀 많이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 증시는 여기 이제 박스권 중간값인 900포인트를 재차 이탈을 하게 되느냐 900포인트 뚫고 내려가면 이제 다시 여기 박스권 저점 구간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. 어쨌든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좀 그래도 잘 버텼던 거는 결국에는 미증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고강도 긴축과 금리 인상 때문인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던 국면이 있고 거기다 이제 증시 자체도 워낙 지금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하방으로 뭐 꺾이기보다는 저는 요 정도에서 저점을 다지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방송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 이제 상승기 때 한참 때 외국인의 시장 지분이 한 38%까지 좀 늘어났었다가 지금 한 30%대까지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8%면 정말 굉장히 많이 판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이상 뭐 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또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미국이 이제 저점 깨고 막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를 다시 깰 일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, 어떻게 될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거 뭐 식량난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. 사실상 이제 뭐 한일사료나 현대사료, 같은 이제 대장주들의 차트만 보면 뭐 식량난 테마주들도 곧 고점이 이제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재료가 이제 계속해서 받쳐주고 뭐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이제 잠잠해지를 않는 상황에서 한일이랑 현대사료가 혹시 이제 뭐 고점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뭐 막 무너지지 않고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또 어떤 뭐 수익 구간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은 이제 이 정도 초급등이 나오면 첫 투매에서 한 번 정도 뭐 큰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 없이 이제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보통 크게 이제 밀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첫 투매 이후로는 좀 공략할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재료가
재료의 이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? 요 부분이 지금 사그라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섣불리 우리가 고점에 대해서 논하기가 힘든 이 식량 테마는 지금 뭐 너무나도 지금 핫한 재료죠.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뭐 한번 이렇게 뭐 첫 툼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또 눌리기보다는 재료가 살아 있다면 고점 구간에서 뭐 한 3일 정도 충분히 먹을 구간을 또 주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재료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뭐 가정하에 뭐 한일이나 현대사료가 고점 찍고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있죠. 요런 종목들로 그러니까 한일사료랑 현대사료가 죽으면서 다른 테마들 같이 이제 끌고 시세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대장 애들이 죽더라도 뭐 이제 신송홀딩스, 뭐 사조동아원, 뭐 대한제당, 뭐 크라운제가, 한국맨널티, 뭐 요런 애들, 뭐 이지바이오도 힘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먼저 금요일 날 또 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왔잖아요. 요쯤 하면은 이제 그만 확산이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테마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 테마의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대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래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윙리푸드,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도 꽤 셌던 것 같고, 고려산업도 차트가 굉장히 또 좋거든요. 여기 이제 전고점을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, 만약에 월요일 날 갭을 쭉 뛰고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완전히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얘도 차트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, 거기다 뭐 어찌 됐건 식량 테마가 지수바를 그렇게 이제 타는 테마는 아닌데, 그래도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테마긴 하니, 금요일 날 미중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또 식량난 테마는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될 게, 지금 뭐 유가 가스 애들도 이제 시장 반등이 조금 이제 나오면서 살짝 죽었다가 다시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뭐 자리 만들고 충분히 이렇게 다시 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승이랑 GSE가 이제 가스 관련주고, 유가 관련주인 중앙에너미스, 얘네들도 좀 꿈틀꿈틀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.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, 만약에 요런 식으로 돌림 양봉이 나오고 나서 요런 식으로 하루 정도 눌린다 이러면 요런 포인트에서 공략을 해서 요런 상승을 또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이제 식량량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슈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고요. 혹시 이제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유엔 총장이 전쟁 중단 나선다, 이제 회담이 이어질 텐데, 요 뉴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내일 드디어 뭐 이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최종안이 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국정과제 안에 담긴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또 뭐 정책주나 이런 쪽을 엮여가지고 테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, 요것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꼼꼼히 좀 읽어보면서 어떤 재료가 또 어떤 종목들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먼저 인수위의 이 발표랑 함께 혹시 조금 이제 미뤄졌던 윤석열 뭐 대통령 당선인 네, 부동산 관련 뭐 정책에 대한 뭐 또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건설주들 원전은 이제 한번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가 얘네가 살짝 악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제가 금요일 날 뉴스를 봤는데, 네, 요 뉴스였죠.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이 원전 확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, 뭐 이런 이제 뭐 공개사안을 보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제 살짝 한신기가 힘을 좀 못 썼던 건 있는데, 뭐 테마 자체를 완전히 이제 죽일 만한 그런 악재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결국에는 얘네가 완전히 테마가 죽으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태도, 방향을 바꿨을 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죽는 악재가 되는 거지. 이 부분은 뭐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뭐 적당히 눌렸다가 또 어느 정도
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나 반등 구간은 줄 거라고 보여지고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이제 인수위 보고 국정과제 보고랑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뭐 어나운스가 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설주들도 충분히 또 조금 더 파동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면 이제 대장인 동신건설도 여기서 다시 뽑고, 그러니까 뽑고 죽이고 뽑고 121선을 조금 그래도 이쁘게 올라타 있는 상황이죠. 여기서 다시 눌렸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실 필요가 있겠고, 뭐 일단 건설주들 나쁘지 않아요. 요렇게 예. 범양건영, 뭐 이화공영. 일단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는 동신, 뭐 일성, 범양, 이화공영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건자재 쪽에서 뭐 NX랑 덕신하우징 요 정도? 여기 있었구나. 덕신하우징이랑 NX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덕신하우징은 금요일 날 공급 계약 뉴스가 있었던 걸로 봤는데, 예, 맞죠. 얘가 좀 대장으로 보여져요. 건자재 쪽에서는. 그다음에 이제 뭐 시멘트 관련주 고려 시멘트도 일단 차트상 뭐 준비 중인 것 같고, 그래서 건설주들도 다음 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그런 말씀 드리고,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가 1분기 생산 차량의 절반은 LFP 배터리를 뭐 이제 탑재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, 저는 이 뉴스 충분히 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LFP 관련주들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첨보나 뭐 LNF 이런 종목 제외하고 좀 그래도 이제 비교적 덜 알려진 종목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코인테크. 왜 이제 또 2차 전지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 중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 관련 뉴스는 조금 더 집중 있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, 이번 이제 시장 조정 후에 시장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국면에서 결국은 시장 상승기 때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게임 IT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수급이 좋고 회복력이 좋은 섹터는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IT나 뭐 이제 게임 섹터의 뉴스들보다는 2차 전지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시장도 수급이 들어오고 추세가 좋은 상황에 있는 섹터의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을 더 잘하지.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응을 좀 잘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LFP 관련주에서 코인테크, 그다음에 뭐 아모그린텍, CIS도 뭐 워낙 유명하죠. 그리고 뭐 파워넷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코인테크. 이 종목이 뭐 회사 자체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좀 보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고요. 그다음에 뭐 일동제약은 야 얘네는 진짜 어디까지 시세를 내려고 그런지 어디 있나. 일단 뭐 경고 딱지이기 때문에 위험 딱지 한번 뭐 훈장 같은 거잖아요. 요즘 같은 장에서. 그래서 예, 뭐 한 위험 딱지 한번 달러 가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도 있고, 일동홀딩스가 살짝 이제 멈춰 있으니까 다시 또 일동제약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,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일동홀딩스가 이제 죽으면서 뭐 일동제약이 계속 이등주로 남아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의 형태라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대시세가 안 날 수도 있는데, 야 워낙 이제 일동제약도 끼가 좋은 애고, 이제 두 종목이 같이 1등주와 2등주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와 얘네는 뭐 진짜 어디까지 갈지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, 거기다가 이제 시장 거래대금도 진짜 두 종목에서 씹어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 번은 나오면서 그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. 뭐 얘네 관련해 가지고는 뭐 워낙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도 다뤄드리고 해서 뭐 지난 방송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거리두기 이슈는 어떻게 되면 이제 뭐 재료 소멸 쪽이 가깝게 됐기 때문에 뭐 제주 맥주라든지 TJ 미디어는 조금 관심권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면, 그나마 다음 주
다음 주라기보다는 5월 초, 5월 초에 마스크 해제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게 되면은 뭐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영화관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그런 뭐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볼 거는 뭐 쇼박스나 뭐 리더스 코스메틱, 이츠한불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죠. 하이로니 요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리오프닝 관련주들. 그다음에 금요일 날 시간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애들이 이제 야놀자 관련주고요. 뭐 SBI 인베스트먼트랑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요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시세가 이렇게 날 수 있는 재료라기보다는 갭 띄우고 음봉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재료라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. 갭 띄우고 이렇게 이제 살짝 쳤다 이렇게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지 갭 띄우고 이렇게 죽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네는 뭐 내일 시가부터 들이대서는 안 될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뉴스가 이제 조금 있기는 한데 이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꺾이지 않고 회복세에 들어가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저번 주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이 드린 적은 있어요. 그러면서 텔레칩스나 요런 애들 차트가 그래도 좀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언급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면 그래서 텔레칩스랑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었죠. 근데 어찌됐건 뭐 요런 이제 테마 애들은 시장이 이제 좋을 때 상승 국면에 있을 때 힘을 받는 애들이라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시장의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테마들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 날 뭐 이제 HDC 현대산업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 과징금이 이제 4억으로 영업정지 8개월이 과징금 4억으로 사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뉴스지만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직접적인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뭐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아무튼 뭐 주식 시장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나도 이제 냉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얘네들도 뭐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만들어냈던 뭐 낙폭 여기 이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낙폭이 발생이 되어졌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만 원 정도까지 예 반등.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여기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회복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.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받쳐주면 모르겠지만 시장도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 혹은 뭐 이제 121선 구간까지 한번 뭐 반등이 뭐 몇 주일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요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쌍용차 테마도 저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. 재료가 이제 5월 4일 예비 실사라는 이벤트 날짜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 4일 전후로 이제 단기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요 이후로는 또 뭔가 이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 사이에서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
저는 개인적으로 5월 4일 전으로 얘네는 일단 한번 매매를 마무리 짓고요.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?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뭐 한 5월 한 2일 정도까지만 좀 매매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조금 지켜본 다음에 완전히 뭐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워낙 이제 한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테마가 움직였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상태다. 그래서 그 이후로 5월 4일까지 보고 다시 한번 그 주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한 5월 2일까지 매매하시고 뭐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래서 뭐 매매한다면 KG 스틸이랑 뭐 KG 우선주 얘들로 매매해 주시면 되겠죠. 아니면 뭐 광림이나 쌍방울 요쪽 애들. 그다음에 이제 뭐 별다른 이슈가 있는 거는 아닌데 뭐 이제 철강주들은 계속 뭔가 시장 영향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좀 끼 있게 움직여주는 애들이라서 금강철강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서 STX 엔진 그리고 어 PI 첨단 소재 인수 테마 인수 재료로 한번 급등이 있었던 일진 홀딩스랑 일진 전기도 뭔가 요렇게 이제 돌아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얘네들도 조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전선주들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도 제가 요날 언급은 드렸습니다. 얘네들이 바닥을 잘 다져서 슈팅 한 번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 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죽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차트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.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